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 여섯 번째. 오늘은 전두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시기적으로는 1980년대가 되겠고요. 5공화국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보지요. 자, 오늘은 여러분이 기준을 이렇게 잡으세요. 대통령은 전두환을 살펴본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시대적으로는 1980년대를 주로 보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3대 민주화 운동 중에서 나머지 두 개 있죠. 5.18과 6월 민주항쟁.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다. 참고로 기준을 좀 잡아 드리자면요. 5.18 민주화 운동이 나오면요. 전두환 정부가 시작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6월 민주화 운동이 나오잖아요. 또는 6월 민주항쟁이 나오게 되면은, 이게 이제 전두환 정부의 끝이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좀 기준을 잡으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떤 내용을 위주로 봐야 되는가? 5.18 배경과 전개, 그다음에 5공화국, 즉 전두환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실시했는지, 앞서 배웠던 박정희 정부와 이승만 정부와 좀 비교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6월 민주화운동 또는 6월 민주항쟁도 배경 전개 결과 나눠서 좀 살펴보면 되는데, 수능에서는 주로 4.19, 5.18, 6월 항쟁 이렇게 세 개가 돌아가면서 출제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습 오랜만에 보죠. 이승만 정부인데 키워드만 좀 볼게요. 발췌개헌, 직선제로 바꿨다. 4.4 5.입개헌, 초대 대통령 출마의수 제한 없앴다. 그리고 4.19로 무너졌다. 4.19 배경은 3.15 부정선거고 4.19 결과 2050 장면 내각이 수립이 됐다. 내각 책임제 기억을 하면 되겠네요. 뒤이어서 등장한 박정희 정부 시작과 끝을 좀 기억을 하십시오. 연표 문제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5.16 군사정변은 박정희 정부 시작, 그 다음에 12.6 사태는 박정희 정부 끝, 이렇게 살펴보면 되고요. 그 중간에 한일협정, 베트남 파병, 삼선기원, 그다음에 유신헌법 그 내용 좀 잘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12.6 사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거를 한번 살펴볼 텐데, 박정희가 죽고 나서 그 당시에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이제 10대 대통령에 취임을 합니다. 여러분 영화 서울의 봄을 떠올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두환이 이렇게 대통령을 찾아가서 결재해달라고 하는데 끝까지 버티는 그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 대통령이 바로 최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실권은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 영화가 잘 그려놨는데 12.12 사태로 결국에 신군부 세력이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그때 당시에 광화문 앞인데요. 이렇게 군인들이 도열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신군부 세력이 새로운 실세로 떠오르게 됩니다. 박정희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그의 부하들이었던 신군부 세력이 권력을 잡고 놓을 생각이 없자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자, 이제 박정희도 죽었으니 유신 헌법 없애버리고 계엄령도 해제하라라는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한 이제 시위를 우리가 서울의 봄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이제 영화 제목으로 따면서 여러분이 좀 헷갈리게 됩니다. 서울의 봄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박정희가 죽고 나서 8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다양한 민주화 요구를 부르는 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은 유신을 철폐할 생각도, 계엄령을 해제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청개구리 같은 일을 해요. 계엄령을 제주도까지 전국으로 확대를 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야당 인사들을 대대적으로 검거하는 그런 탄압을 가하게 됩니다. 그러자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살짝 당황했던 거예요. 약간 쫄은 거죠. 얘네들 봐라. 이거 뭔가 일이 일어나겠는데 하고 잠깐 잠잠해져 있었을 때 유일하게 딱 한 군데 광주 지역에서만 끝까지 항쟁을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일어났던 게 바로 1980년도에 5.18 민주화 운동이고요. 전라도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그런 민주화 운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때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은 이것 좀 본때를 좀 보여줘야겠다, 겁을 좀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였던 공수부대, 지금의 특전사입니다. 이 공수부대를 계엄군으로 이 광주 지역에 진압하라고 내려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잔인하게 이 진압을 하게 되는데, 시위와 전혀 상관없는 시민들도 무참하게 이렇게 학살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시민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시민군을 조직을 해서 계엄군이랑 이제 싸우게 되는데, 뭐 동학농민운동이랑 좀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최신식 이제 그 무기와 최정예 부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민군은 뭐 총 한 번 잡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테니까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많은 희생자를 남기고 5.18 민주화 운동은 진압되게 됩니다.
예, 이런 모습. 사진, 영상 많이 봤을 겁니다. 이렇게 5.18 민주화 운동을 진압을 하고 난 직후에 전두환은 유신헌법에 따라서 이제 대통령에 취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을 합니다. 박정희를 상당히 많이 벤치마킹을 했던 사람이 전두환이에요. 박정희가 5.16 군사정변 직후에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구성한 것처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전체를 장악을 하게 됩니다. 언론사를 통폐합하고요. 그 다음에 삼천교육대를 만들어서 사회정화를 구실로 많은 사람들을 이 삼천교육대로 이제 보내버립니다. 마음에 안 들면 다 삼천교육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각종 비인간적인 군사훈련을 하면서 또 여기서 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맞아 죽고 뭐 이렇게 사고로 죽고 또 희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개헌을 하게 됩니다. 벌써 8번째 개헌이네요. 대통령 임기는 7년 대신에 나는 딱 한 번만 하겠다. 단임제를 이제 명시를 합니다. 대신에 간선제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다만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아닌 선거인단에서 이제 투표를 하게 바꿉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뀐 헌법에 따라서 다시 한번 투표를 통해서 12대 대통령에 이제 당선이 되고 취임을 하면서 이제 4공화국은 끝나고 전두환의 5공화국이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반대했겠죠. 그래서 이제 전두환 정부는 대체로 강압책을 취하지만 약간의 당근책도 취합니다. 그게 바로 회유책이 되겠죠. 과외를 금지를 하고요. 교복을 자율화시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부모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엄마는 중고등학교 때 교복 뭐 입었어? 라고 물어보면 어쩌면은 이 시기에 이제 학교를 다니셨다라고 하면은 우리 사복 입었는데? 라고 대답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네, 그런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야간 통행 금지를 해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밤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되기도 하고요. 해외여행이 자율화되고요. 참 그 전까지만 해도 해외 나가려면은 뭐 엄청 까다로웠다라고 하죠. 네, 그리고 선생님이 좋아하는 프로야구가 이때 출범을 하게 됩니다. 관심을 좀 이렇게 스포츠로 돌리려고 했던 이제 그런 정책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은 이제 독재 지긋지긋하다. 우리 손으로 대통령 좀 뽑자. 직선제 요구가 막 터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86년도에 부천 성고문 사건이 알려지게 되면서 이 전두환 정부의 이 부도덕함이 이제 만천하에 또 드러나기도 하죠. 그러다가 이제 운명의 1987년이 오게 됩니다. 이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박종철이라는 이제 학생이 고문을 받다가 죽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치안본부가 발표한 사건 개요 한번 보지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박종철은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으로 수배된 박종훈의 그러니까 선배예요.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여겨져 1월 14일 10시 51분경부터 신문을 시작. 박종훈의 소재를 묻던 중 갑자기 억 하고 소리를 지르며 쓰러져 중앙대 부속병원으로 옮겼으나 12시경 사망하였다. 이게 이제 사건 개요인데요. 물고문 받다가 숨이 막혀서 죽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치안본부가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은 겁을 좀 주려고 책상을 이렇게 턱 쳤더니 갑자기 깜짝 놀라서 억 하고 심장마비로 죽었다니까요. 이렇게 이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어쨌거나 그러고 있는 상황에 국민들은 점점 더 이 전두환 정부 도저히 안 되겠다. 쫓아내야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직선제로 개헌해 주세요라고 이제 시위를 막 벌이고 있던 도중에 전두환이 갑자기 느닷없이 TV에 나타나더니 이제 본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 내년 2월 25일 정부를 이양하겠습니다라는 4.13 호헌 조치를 발표하게 됩니다. 호헌, 헌법을 수호한다. 헌법을 바꿀 마음이 없다라는 선언을 한 거예요. 지금 국민들은 직선제로 개헌해 주세요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TV에 딱 나타나서 선언을 한 거죠. 나는 헌법 바꾸지 않을 거야. 지금 헌법, 간선제 헌법을 지킬 거야. 라고 선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리로 점점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연세대학교 학생 이한열이 경찰이 쏜 최루탄에 머리를 띵 맞고 이제 병원으로 실려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6월 달에 대대적으로 전국 규모로 큰 시위가 일어나게 됐으니 그게 바로 6월 민주항쟁 되겠습니다. 또는 6월 민주화 운동이라고도 부르고요. 사진 좀 보세요. 호헌 철폐, 호헌 조치를 없애달라, 독재를 타도하자. 지금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죠. 막 넥타이맨 직장인들도 막 거리에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뭐 태극기를 들고 이렇게 거리를 뛰어다니기도 하고, 얼마 안 가가지고 이한열이 죽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장으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장례 행렬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6월 민주항쟁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국민들이 다시 한번 승리를 하게 됩니다. 전두환의 절친이자 후계자였던 노태우가 TV에 나타나서 알겠습니다. 이제 야당과 협의해서 직선제 개헌을 하겠습니다. 라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 선언이 바로 6.29 민주화 선언 되겠습니다. 국민들이 이긴 거죠. 4.19처럼. 그래서 이 6.29 민주화 선언에 따라서 9차 개헌, 마지막 9번째 개헌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오늘날의 헌법을 떠올리면 됩니다. 누가 뽑죠, 대통령? 국민들이. 직선제. 몇 년 동안 하죠? 5년 동안 하죠. 한 사람이 몇 번 할 수 있죠? 한 번, 단임제. 그래서 이 6월 민주항쟁의 결과, 직선제로 개헌이 됐고 대통령 임기는 5년 단임제로 바뀌었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 헌법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다시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기호 1번에 신군부 세력의 노태우, 기호 2번에 김영삼, 기호 3번에 김대중. 지금 노태우, 그 다음에 두 야당 후보가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표가 갈리게 되겠죠? 단일화를 했으면은 어떻게 됐을까 싶은데 그 결과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다시피 노태우가 당선이 됩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큰 4단원, 큰 3단원이겠군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고 6월 민주항쟁까지 아주 다사다난했던 우리나라 현대사 역사를 좀 살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